기억력을 높이는 방법 실전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고, 이 젊은 뇌는 분명히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뇌를 뜻하겠죠. 기억력을 높이는 실전 방법에 패깅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패그라고 하는 건 일종의 못입니다. 텐트를 치고 나면 우리가 그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줄을 당겨서 그 못을 박는데 이걸 패그라고 하고, 이 못을 박는 행동을 패깅이라고 하는데, 기억을 할 때 이 패깅 기법처럼 어딘가에 이렇게 붙이는 것 또는 연결 짓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깅 기법 또한 연결 짓기의 하나의 그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패깅 기법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패깅 기법을 할 때도 역시 이제 어떤 단어라든가 또는 숫자를 기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법인데, 이 패깅을 하기 위해서도 심상과 비슷하게 역시나 먼저 확실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에서 그 장소들을 기억하는 심상법처럼 패깅을 할 때도 넘버링을 해가지고 0부터 9까지, 우리의 패깅 기법을 보면 1부터 10까지로 얘기하는데요. 그거보다는 0부터 9까지를 정하는 게 나아요. 0, 1, 2, 3, 4, 5, 6, 7, 8, 9가 훨씬 더 좋습니다. 1, 2, 3, 4, 5, 6, 7, 8, 9 하게 되면 10까지 하게 되면 10이 활용 범위가 1과 0이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건 더 헷갈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를 패깅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0에다가 0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0. 0이라고 하는 건 0이라는 그 동그란 이미지와 함께 발음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럼 0으로 시작되는 단어 하나를 확실하게 떠오르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0, 1, 2, 3, 4, 5, 6, 7, 8 0은 빼고요. 1부터 9까지 또는 10까지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뭔지는 이미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1 같은 경우는 1등, 2는 뭐 이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빨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니까 이슬이었습니다. 그리고 3이 38선, 4가 사자, 5가 오리, 6이 육교, 그리고 7이 칠판, 8이 이 팔찌, 그리고 9가 구름, 10이 십자가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1, 2, 3, 4, 5, 6, 7, 8, 9까지만 우리가 놓고 1이 1등, 2가 이슬, 3이 38선, 4가 사자, 5가 오리, 6이 육교, 7이 칠판, 8이 팔찌, 9가 구름, 그리고 0을 뭘로 할 겁니까? 0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저는 영희를 씁니다. 영희. 철수와 영희 할 때 영희. 국어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왔던 등장인물 중에 하나. 그리고 수능 문제 같은 그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영희와 철수가 없으면 시험 문제의 몇십 프로가 사라지는 그런 영희. 근데 영희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주변에 친구의 영희가 있다면 그 영희를 떠올리거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영희를 나름의 확고한 이미지 영희를 만드시고, 1등이라는 이미지 만들 때 김연아가 1등을 했던 그 상황이나 아니면 마라토너가 1등을 했던 상황,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이 플립에 맺히는 이슬을 정확하게 이미지를 상상하시고, 그 다음에 38선, 아직도 존재하는 38선을 생각해 보시고, 사자가 아주 선명한 이미지의 사자를 떠올리시고, 오리가 물에 떠서 이렇게 다닐 때 밑에 오리의 발까지 생각해 보시고, 오리 하나 가지고도 많은 상황을 다양한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육교를 건너는 것, 육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미지를 많이 만드시고, 칠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죠. 칠판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찌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미지를 만들어 놔야 그것을 쓸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되면. 그 다음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구름도 지금 상상해 보시고, 그것이 연결이 매칭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10은 십자가인데 그것도 하나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이것이 0부터 9까지 확실하게 기억이 됐다면 그걸 이용해서 그 장소에 그 0과 1, 2, 3, 4, 0, 1, 2, 3, 4, 5, 6, 7, 8, 9의 단어를 기억하거나 그 숫자 그 자체를 활용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각 그 기호가 갖는 숫자가 갖는 이미지를 대입시킬 수 있는데, 0은 도너츠를 생각하고, 1 같은 경우에 막대기를 생각하고, 2 같은 경우에 오리가 떠오르죠. 근데 이것이 5의 오리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38선이라고 하는 것을 3을 얘기할 때 3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돛담배 같은 게 떠올 수 있고요. 오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6이 갖는 것을 코끼리를 연상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7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에서 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만드세요. 그래야 거기에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상법과 연관되니까요. 자, 그랬을 때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자면 각 단어, 숫자 0부터 9까지에다가 9개의 단어를 만약에 기억하고자 할 때 그 0부터 9까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희가 어떤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고자 할 때, 카메라라는 단어를 기억하고자 할 때 영희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또는 영희가 카메라를 부수는 상상,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단어의 영에 카메라를 입력시키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의자를 1에다가 기억하고자 한다면 1등인데, 자, 1등이 의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여러분이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우승을 하고 나서 1등을 하고 나서 이제 지쳐가지고 바로 내려와서 의자에 앉았다거나 뭐 이런 게 상상이 된다면 1에다가 의자를 입력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카메라와 의자가 기억이 됐고, 그 다음에 2는 아까 뭐였습니까? 2는 이슬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슬에다가 무엇을 입력하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연필을 거기다가 입력한다고 해봅시다. 연필을 입력할 때 이와 연필이 이슬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는 연필과 이슬의 관계를 여러분이 찾을 때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만약에 뭐 어떤 전화번호를 외운다고 생각할 때도, 그럴 때에도 만약에 이제 그 지역번호가 바뀌어서 044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기억할 때 똑같습니다. 영희가 4가 사자였잖아요. 그럼 사자가 2번 나온다고요. 그럼 두 마리의 사자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자가 어떤 행동을 한 번 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영희와 사자와 사자가 연이어 나오게 만들면 나중에 기억을 떠올릴 때 044가 그대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야기를 만들거나 상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심상법의 하나의 변형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심상법을 잘 활용하게 되면 보통 0부터 9까지를 어떻게 변칙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 많은 단어들과 숫자들을 기억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패깅이에요. 패깅의 또 다른 변형된 형태로서 자음법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데, 이 자음법은 알파벳의 경우에도 자음이 있고 우리 한글에도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과 숫자, 방금 전에 기억했던 숫자를 매칭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를 하나 들어서 기억이, 자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면 기억은 누구랑 닮았습니까? 7과 닮았죠. 거기에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니은도 7과 닮았는데 뒤집혀진 7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혼동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예를 들면 7의 기억과 니은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 닮아있는 숫자를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닮아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나름의 그 정해진 그 숫자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다면 만약에 알파벳 경우에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A 같은 경우에 이 소문자 알파벳 A가 얘네들이 누구랑 닮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뭐 9와 닮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0과 닮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알파벳의 경우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알파벳에서 이제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A를 빼고 B부터 시작을 하죠. B는 6과 닮았고요. 그 다음에 C는 0과 닮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도 0과 닮았다고 볼 수 있고요. D는 이렇게 만약에 소문자로 쓴다면 그때는 이제 6과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짓다 보면 나중에 전화번호를 알파벳화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간단하게 1, 2, 3, 4를 번호를 만약에 생각해 놓고 그 번호를 기억해야 한다고 할 때 그 1에다가 매칭시켰던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것들을 연결짓다 보면 자음만 나타납니다. 이 자음만 나타난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음을 삽입하게 되면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말로서 번호를 기억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처음에 볼 때는 되게 헷갈려 보이지만 이 패깅이 확실히 된 사람들한테는 이것만큼 손쉽고 그리고 수월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자음법의
그러니까 앞글자를 따는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기억술의 방법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자음법을 하나 연습을 해봅시다. 패깅 기법을 하나 연습해 봅시다. 그랬을 때 기억술의 가장 기본적인 되풀이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청킹하는 방법, 그리고 명확화하는 방법. 명확화하는 방법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율화하는 방법을 예를 들자면 이 네 가지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보통 기억하는 걸 많이 쓰잖아요. 그때 순서대로 만약에 한다면 되풀이하고 명확화하고 그 다음에 청킹하고 운율화한다. 그랬을 때 앞글자를 따는다면 되명청운이죠. 되명청운을 가지고 운율화 이제 이 소위 패깅을 해서 기억하고자 할 때 그냥 무대뽀로 되명청운, 되명청운, 되명청운 이렇게 반복해서 기억할 수도 있고요. 그 첫 글자가 나중에 전체적인 단어를 불러올 수 있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되명청운을 가지고 비슷한 한자 성어를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이 말을 약간 발음을 변형시켜가지고 새로운 말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는 뭔가에 다시 대입시키거나 연결짓는 방법들이 기억을 높이는 거니까 되명청운만을 계속 반복하는 가장 기본적 원리를 써도 좋고 그것을 변형해서 나름의 기억법을 하는 것. 이것은 다 패깅과 관련되어 있다. 예전에 고대 그 유대인들이 썼던 숫자화, 기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숫자화도 같은 패깅과 연결이 됩니다. 패깅이 거기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중요한 꿀팁 하나가 뭡니까? 개인적 의미 부여를 했을 때, 즉 새로운 정보를 자신한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만들거나 정서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게 기억의 핵심적인 기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패깅과 더불어 이러한 의미 부여하기 같이 병행했을 때 기억은 더 강화가 되고 분명히 더 오래 기억나게 될 겁니다. 정확하고요. 아는 만큼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